제가 정책 질의로 넘어가서 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아주 강력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처벌 범위도 넓어졌고 처벌 수위도 아주 높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딥페이크 범죄가 폐해가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 8월까지 기소된 현황을 보니까요. 이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등이라는 규정이 적용돼서 기소된 게 29건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불과 4명만 구속 기소가 됐고 21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4명이 벌금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이 여러 원인이 중첩됐지만 이 정도면은 범죄 대응 효과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이건 뭐 법원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회 현상이 좀 심각하니까. 근데 제가 접수 현황을 봤더니 이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22건이 접수가 됐어요. 근데 기소는 29건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겨우 10% 정도만 기소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신고 안 되는 암수 범죄율이 높은데 이걸 접수할 정도라면 굉장히 피해가 심각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소율이 10%밖에 안 돼요. 물론 이건 제가 법무부 때도 질의를 할 내용이지만 이거는 영장이라든지 양형 기준에 있어서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존경하는 재판장님들께서 좀 상당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 사법연수원, 양형위원회가 동시에 작동을 해줘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먼저 권기현 사법연수원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온라인 교육도 하고 성범죄 전담 재판부 교육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딥페이크 강좌가 딱 그 딥페이크를 찍어서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까? 예,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제 세미나로 그래가지고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부분까지도 함께 좋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하시는 건 하시는데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 사회가 떠들썩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교육으로 딥페이크 범죄 수법이라든지 어차피 재판장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법무부가 또 해야 되는 일이지만 법원 행정처나 어떤 그 법원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만들어서 조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법원 행정처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발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우리가 법익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피의자와 피고인 인권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만큼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고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걱정하냐면 딥페이크 범죄는 너무 범죄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너무 무작위고 너무 커요.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마약 사범 이상에 준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은밀한 범죄다 보니까 대부분 다크웹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영장을 어느 정도는 좀 신속하고 좀 어느 정도 범위를 넓게 받아야 저는 추적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사 실무를 한번 담당해 본 사람으로서 이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균형을 잡으면서도 현 실태에 대한 교육과 어떤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좀 고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이상원 양형위원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이 양형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니까 이게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바뀌는 게 양형위원회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2년의 첫 번째 회의에서 뭘 바꿀지를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2년 내에 바꿔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되게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 양형을 올리는 거를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대응이. 그러니까 실컷 기술 유출 범죄에서 지금 100조가 국부가 유출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데 이게 지금 항상 좀 늦단 말이죠. 근데 딥페이크 범죄 어떻습니까? 지금 통과됐는데 양형위원회 지금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범죄를 선정해서 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끼워 넣어서더라도 빨리 양형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양형위원 위원장을 맡고 나서 느낀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양형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자꾸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지만, 제가 현실을 보니까 이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요.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한 기가 시작되면 초반부에 그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중심으로 대상군을 설정하고 그걸 중심으로 2년간 하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굉장히 시급한 것은 중간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더 집어넣어서 하기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좀 뭐 기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양형위원회에 많이 인적 물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로 주 의원님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 상황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신 그 말씀 부분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경험적인 접근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다가 규범적인 조정을 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선에서 기존의 어떤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그 이제 상황 인식은 저희들이 공유를 해서 잘 충실히 한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아까 제가 모두 발언할 때 예. 발언 시간이 끝나고 추가 발언할 경우 예. 위원장한테 예. 발언 시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